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2차 개편 내용이 당초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를 해서 최종 확정되어 오는 9월 고시분부터 반영을 해서 실시한다고 보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적용을 했고 그마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까지도 차등 점수화해서 부과를 하고 또한 지역 가입자가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직장 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 과표에 5천만 원 일괄 공제를 추가를 함으로써 직장 가입자와의 차별을 다소 줄여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보험료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혜택을 받던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서 피부양자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 2차 개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연 2천만 원 초과의 소득이 있는 자와 연금 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연금 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탈락을 해서 새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은 벌써부터 연금 수급자가 봉이냐 하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건보료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개편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보게 되면 종전에 3,400만 원 이하였습니다만 2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고요. 연금소득 월 167만 원 이상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산 요건을 보게 되면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및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원래는 개편 안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3억 6천으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불만이 너무 많을까봐 보건부에서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천만 원, 미등록 시에는 연간 4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자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데요.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과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재산과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과표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동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거래 시세가 12억 5천만 원의 주택의 건보료 재산과표를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거래 시세의 70% 내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2억 5천만 원짜리의 건보료 재산과표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70%를 곱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게 되면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과표는 재산의 실질 거래가액의 약 42, 3%의 매우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달라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역차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재산 소득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10억, 연소득 990만 원. B라는 사람은 재산 소득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은 현재 없으며 연금소득 단지 연 2,01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는 건보료 재산과표가 실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5억 4천 미만이고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자로서 피부양자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으며 B는 주택 등 재산이 하나도 없음에도
단지 연금 소득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달라지는 개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건보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또 피부양자 탈락 시에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종전의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천만 원 초과로 낮추었고요. 재산 기준은 재산과표 5억 4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강화된 조건으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납부하는 보험료를 4년 동안 80%에서 연간 20%씩 차등을 해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보수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에 보험료를 추가했지만 이제는 연간 2천만 원 공제 후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꿈으로써 직장 가입자 약 45만 명 정도가 추가로 월 평균 5만 1,000원 정도를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보험료 공제에 있어서 종전에는 차등 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재산과표 5천만 원은 모두에게 일괄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달라진 점으로는 소득 점수제를 폐지를 하고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6.99%를 적용하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기존에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했던 것을 잔존가치 4천만 원 이상 보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최저 보험료 기준이 월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다소 인상이 되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평가율을 종전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를 했는데요. 종전에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차등 부과를 했습니다만 2단계 개편에서는 차량의 잔존 가치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 재산가액을 축소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별도 세대로 구성된 직장 가입자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후에 부모는 그 집에서 전세 거주를 함으로써 보유 재산가액을 축소할 수 있겠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금융부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전월세 등 채무액은 건보료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발생 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종류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등이 되겠는데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개인의 소득이 법인 소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좋겠고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장신고 등을 통해서 각종 필요 경비를 산입한 후에 소득 금액을 다소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소득은 가급적 소득이 낮은 자에게 발생하도록 해서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직장 가입자에게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도록 소득 귀속자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직전 연도에 확정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 금액을 다소라도 축소할 때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세율 측면에서 훨씬 낮기 때문에 유리하겠고요. 부동산 양도시에도 무거운 양도세 대신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건보료의 절약 혜택을 볼 수 있겠고요. 본인이 법인에 소속이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겠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와 퇴직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탈락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과 소득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거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을 설립한 후에 본인이 그 회사의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실직 후 3년간 직장 가입 시에 낸 동일한 금액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건보료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부과대상 금액 곱하기 정률 6.99%를 곱해주시고 거기에 재산 부과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합해서 205.3원을 더해주시면 총 납부할 건보료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의 재산 및 소득 발생 현황을 가지고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건보료 계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보게 되면 시가 15억 주택 보유, 연금 소득 연 3천만 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주택 15억의 과세 표준은 6억 3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 일괄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 소득이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이 더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건보료를 실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56만 9,307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에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47만 1,86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가계 생활에 부담이 된다면 주택 등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 이전함으로써 재산을 축소하거나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전환을 해서 건보료 절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고려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매년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7월에 정산되는 직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가세표준 확정신고서 또 소득세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지역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등기부 등본과 토지 건물 대장 등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므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가셔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변경된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과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또는 소득 등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변경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서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보료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상의 산울TV를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